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사세보 사법고등학교 3학년 사카모토 유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쁘게도 올 봄에 학교에서 소개해준 펜팔을 통해서 2살 아래에 서울에 살고 있는 여학생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올해 5월째였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랑 펜팔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자꾸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고 매일 이메일 수신함을 몇 번이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드디어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답니다. 거기에는 한국말로 쓴 편지를 찍어서 정부한 사진과 함께 일본어 번역 그리고 한 줄 정도의 추가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랑 펜팔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 친구가 열심히 일본어 번역까지 써준 것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에 압도되어 저도 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메일 내용에 가족이나 애완동물 속에 음식 호불호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라인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살고 있는 나라도 환경도 언어도 다른 사이입니다. 어쩌면 한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친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가져주지 않았다면 저희가 만날 일도 친구가 될 일도 절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먼 나라의 친구로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까지 시야가 넓어지리라고는 예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결코 양호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인 나와는 거리를 두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이 펜팔을 덕에 조금 불안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저 자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교류의 전점을 알거나 지금은 앞으로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인연이 모두의 세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거의 TV나 SNS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 없는 정보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화면 속의 정보가 전부일까요? 제가 실제 경험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케밥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패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있어 일본 청소년 방문단으로 파견되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그때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죠. 이란 교류 수업,
잇따라 춘지됨.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 근내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불매운동에 위한 이란 관계의 우려였습니다. 예정돼 없던 파견도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다행히 무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노 자펜이라고 쓴 종이가 너무나도 위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판문점 호스트 패밀리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화하던 중 그의 친구의 어카운트를 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장은 뱀과 삐라가 들어있는 휴지통, 다른 한 장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니 제 생각도 오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점에서 계산할 때였습니다. 본지 필요하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국말로 대답했더니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일본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일본에서 왔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저도 일본 간 적이 있어요. 일본 진짜 좋아요. 더 가고 싶어요. 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불안함과 한국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까지 다 뜨뜻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 중에 만났던 한국의 모든 분들이 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본 한국은 화면 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뉴스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한국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한국에 가보세요. 화면 속의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예쁜 한국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こんにちは、お願いします. 아는 것의 중요성. 여러분은 한국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저는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도 있지만 예전에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영토나 역사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뉴스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던 저는 그런 뉴스를 보고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를 싫어하고 앞으로도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저에게 가르쳐줬던 게 계기입니다. 트와이스는 한국, 일본, 타이완 멤버가 있는 다국적 그룹입니다. 평소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장면을 듣고 나의 벽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트와이스는 저에게 한국인과 일본인도 친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진일 한국인의 동영상을 보고 한국인에게 일본의 이미지를 조사한 동영상을 보고 한국인 모두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게 다음에 이미지가 달라지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계기는 친구가 추천해준 대야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본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점은 성에 시를 붙이면 시래가 된다. 공통점은 경우가 있다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놀랐던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하고 기린이나 약속처럼 발음이 비슷한 단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의가 다른 것입니다. 일본도 예의 발음별이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더 예의 바르고 사람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악수를 할 때는 내민 발에 손을 얹고 악수하고 선생님이나 선배를 부를 때는 선생님, 선배님 이렇게 님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문화는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게 아주 재미있어서 드라마를 다 봤을 때는 한국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한글을 외우는 것부터 천천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2년 지난 지금은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과 인터넷으로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습관이나 언어를 가르쳐주거나 기출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문화 차이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국어에 대해서 그런 공부도 할 것입니다. 트와이스나 대한회를 가르쳐주는 친구들처럼 매력을 사람에게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싫습니다. 너무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제 몸의 반은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속상한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일본인 아빠와 중국인 엄마의 다문화 가족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중국 얘기가 나올 때면 괜히 주눅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신경 써주는 것도 부담이 돼서 전혀 모르는 척 수업 시간에 졸리지 않았지만 자는 척을 해야 했어요. 내 마음 같아선 선생님께 직접 타지고 싶었지만 얘기해봤자 시간만 아까울 것 같아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저도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일본에 와서 많이 울고 많은 후회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언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나라와 인종을 똑같이 평가하는 걸까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같은 민족이라 해도 생각과 사고는 다 다릅니다. 인류의 시작은 원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일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는 달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지금 저의 간절한 바람은 편견 같은 가치 없는 생각은 버리고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속상한 기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을 더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한국어 스피치는 중요한 한글입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세보 상업고등학교 3학년 미야노 하루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던 저는 취미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언니랑 어느 한국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한국의 문화나 아이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한테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에 반해서 아이돌의 동영상을 보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고 게다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도 생겼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친구와 같이 웃고 즐기고 싶은데 그날부로 저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 노래를 좋아하게 되어서 음악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연예인들의 노래나 대화를 일본어로 적힌 자막을 통해 보면서 기어같이 보이는 한글을 해석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또 중학생이 되어 텔레비전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글의 기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공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외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나니 자막의 의미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연예인들이 자막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를 점점 알아들 수 있게 돼서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과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실제로 쓰고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SNS를 통해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나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인사 정도밖에 몰랐는데 번역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어떤 표현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한국에서 자세보에 유학 온 친구랑 만나서 한국어로 얘기도 해봤습니다. 서로 오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며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좋아하게 된 후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저에게 한국어는 큰 자신감과 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해 주어서 제가 성장하게 된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해준 한국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칸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인의 약 93%가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외모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자신의 모습은 거울이나 카메라를 통해서밖에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러브에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 명이 한 여자를 보고 각각 그 여성의 특징을 묘사하고 한 화가가 그 증언을 바탕으로 조상화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사람의 조상화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분위기도 다르며 얼굴 생김새도 달랐던 거죠.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하나가 아닌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이 이 실험으로 반면된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하기 앞서 두 나라의 다른 미적 가치관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이 돼서 또래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외모에 신경 쓰게 되며 또 학교에서 미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혈인이기에 한국과 일본, 양쪽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 두 나라의 미적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나라의 미적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고 느끼게 된 계기는 성형에 대해서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국 강남을 놀러 갔을 때입니다. 길거리에는 문대를 얼굴이나 코에다가 감고 당당하게 걷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처음 보는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성형이 개방적인가 해서 고모한테 여쭤보니 사촌 언니와 언니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성형을 했고 할머니께서도 코수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일본에서도 성형수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형수술을 무서워하고 거부감도 크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 나라가 추구하는 미의 가치가 다른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 양쪽의 문화를 살펴보자면 우선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제포니즘이라는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고 인본적인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친 티가 난 외모, 게다가 위학기술로 수정한다는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내친적인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접시나 의상, 건축물들을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갖춰진 미보다 어느 정도의 인본적인 부분을 통한 미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위학기술을 통해 예뻐질 수만 있다면 성형수술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의 가치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애당초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외모를 거도하게 평가해버리는 것일까요? 직접의 실험에 기초하면 정답은 없는 것이겠죠.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며 가치관도 다르고 인식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미의 가치는 나다움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백일화가 요구된 근대로부터 크게 변화된
다양성을 인정받는 현대사회. 최근에는 퍼스널 컬러나 퍼스널 패션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해 자신에게 광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워지는 것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미의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부모님을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꼭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한국이니까 일본이 역시 좋아 라고 말하면서 TV를 꺼버립니다. 할아버지가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 도저히 몰라서 한 번은 그 이유를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방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한 오래된 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 설명을 들어도 왜 싫어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TV로 본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의 사극이었지만 영상도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어라서 놀랐습니다. 그때 어렸던 저는 제 마음대로 세계에는 일본어와 영어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기하고 매력적인 발음에 굴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본 적 없는 심술궂은 성격에 전 어린아이였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인공과 오해가 풀리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공을 지키는 강한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동받았고 그런 여성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특히 국민성에 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 거리가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예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친한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제대로 몸에 배어있고 실존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록 같은 학년이라도 연상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밥을 먹을 때는 연장자가 먼저 먹기 시작하면 먹는 등 어른을 존경하는 습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일본어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이 해요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하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 라는 조사에서도 높임말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높임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인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만 일본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모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부모님께도 똑같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좀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전을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알고 지냈던 한국인들 중에는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성격이 제 성격과 비슷해서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좋은 점을 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예신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곧 할아버지랑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면 큰 요초에서 수영도 하고 태도 밀고 목욕탕 안에서 주스, 요플레이, 큰 계란을 먹는 등 일본 목욕탕에는 없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욕탕에 간 후에는 모두와 예전에 큰 시장에서 사고 마시는 포장마차 오뎅이나 치킨을 먹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아버지와 근처에 갑니다. 건물이 알록달록 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아버지가 늘 보시던 한국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왕과 바비를 상상하며 현대인들을 비교하곤 합니다. 저에는 포장마차도 많이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 감자튀김이 맛있었습니다. 저에 들어서면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절을 합니다. 한국식이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는 택시 기사를 하고 계셨어. 항상 들었으나 물결이 불고 있습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급발진하기 때문에 항상 목이 아팠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를 즐겁게 해주려고 많이 데리고 다녀주십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아침까지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약간의 식사와 잠시 눈을 붙이시고 바로 일하러 가십니다. 항상 쉬는 시간을 저희를 위해서 써주시는지 회는 일하러 가셔서 좀 쉴 시간이 3시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과자나 주스 등 뭐든지 박스로 사주시고 맛있는 한국 음식 먹여보소 너무 자상하십니다. 한국은 사고 마시는 길거리와 일본에는 없는 음식, 옷, 화장품, 액세서리, 프라모드를 많이 파는 시장이 있어 매우 활기차고 즐거운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곳은 학교 근처에 작은 문방구입니다. 할아버지 집 앞에도 제가 좋아하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갑니다. 또 갔다만 끝나 하고 크게 웃습니다. 할아버지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의 선량한 배려의 마음 등에서 매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 함께 봤던 거 경험 일등 계속 잊혀지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오키나와에는 모노레일이나 버스밖에 없습니다. 눈도 내리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KTX가 있고 눈도 내립니다. KTX는 현대적이고 자리도 넓어 한국의 전체를 보면서 진적이 있는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긴장한 시골에서
평상시에 도심까지 즐거운 여행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고 해서 줌으로 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서울에 도착한 날 말가로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보면서 서울까지 많이 걸어가서 겨우 쇼핑을 하거나 새우만두도 먹고 모블물티를 마셨습니다. 저는 혼자 모블티를 시켰습니다. 얼음 없이 설탕 0%로 주세요. 통했습니다. 친척집에 가면 친척도새움 밤 9시나 10시까지 복시나 영어랑 여러가지 배우느라 바빴습니다. 밤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공원에는 운동기구가 있었어. 걸으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한여지경 그이가 한국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보다면 차도 앞에서 전도카를 하고 있거나 뭔가 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무언가를 동시에 할 있어 합리적입니다. 작은 웃어보려지만 한국은 대단한 그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와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가끔씩가 할아버지는 잘 있나와 전화를 주십니다. 저는 한글 모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일본어를 모릅니다. 그래도 한국말로 열심히 저희한테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주십니다. 유신아, 사랑해, 맛있나, 말무라, 안묻나, 재밌나 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십니다. 저는 여러 번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문반집 가고 싶어요. 탕수육, 짜장면, 오뎅, 양념치킨 먹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으면 다시 할아버지 만나러 한국에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할배 보고 싶대. 안녕하세요.
저는 학급어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리듬 재즈에 몰두해서 학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일 싫어했던 수학에서 0점을 받은 적도 있었고 숙제도 지질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알게 되었고 BTS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제때 지질한 적이 없었던 자스민 모드에 한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제 이름이 루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 정국 정도였지만 한국어를 모르셨던 담임 선생님은 한 페이지 가득 한글 연습을 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신난 저는 매일매일 자신의 것을 지질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한글 연습만 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한국 여행을 같이 가져가 오셨고 저는 중3 10월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처음이라서 무척 긴장했었는데 한국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한국에 가게 되었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저는 이도 유학 제도를 이용하여 츠시마 고등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대가 심하셔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식이 끝난 후에야 할머니에게 치마에 온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이 혼이 났지만 결국 할머니께서는 제 각오를 인정해 주셨고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타는 조건으로 입학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국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고 각종 회사며 수산 어학 연수 등이 있어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한국 능력 시험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으로 싫어하는 분야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읽는 반복의 문제였습니다. 응? 아니 왜 한국 여행이 한국 여행이 되는 거야? 아 몰라. 다행히 시험에는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수업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여력이 없어졌고 식사 생활도 무척 갑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할머니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술만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았고 한국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공부도 힘든 기숙사 생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는 독학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표였던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공통의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이곳 치마에서 3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6급 획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룬 저는 다른 목표를 향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저만의 브랜드샵을 열기 위해 한국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주겠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쿠오카 한글학교 1단계 김나기입니다.
나의 가족 김나기. 저의 가족은 3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로 햄스터를 기르고 있습니다. 햄스터 이름은 하몽이입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하몽이에게 간식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몽이라고 부르면 발로 달려옵니다. 저는 아빠랑 엄마랑 하몽이를 좋아하니까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